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내일업계 보도 기사에 한인사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인사회는 대규모 항의 시위 등을 모색하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는 지난 12일 원래 회를 갖고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가 내일업계뿐 아니라 한인사회 전반에 미칠 것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뉴욕 한인 건설인 협회장은 한인 회장 선거부터 한인 내일업계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악의적인 보도로 한인사회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강일갑 뉴욕 한인 보험재정협회장은 이번 뉴욕타임즈 기사는 이미 틀을 짜놓고 거기에 맞는 내용만 채워넣은 기획기사라며 모든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것처럼 몰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욕 한일 네일협회의 이은혜 전 회장과 박경은 수석 부회장은 중국인 업소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쓰면서 많은 한인 업주들이 네일업소를 운영한다고 엮어 기사를 작성한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내일 폴 벨론 뉴욕시 의원과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을 만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내일업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내일업계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한인사회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내일업계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대해 한인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인회는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플러싱 뉴욕 한인회 임시사무소에서 론킴 뉴욕 주 하원의원 및 류재봉 퀸즈 한인회장,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등의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내일업계 사태 대책회의에서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자극적인 방법보단 정부와의 소통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담은 한글 매뉴얼을 각 가게에 배치하고 업계가 자기 감독을 통해 노동부와 주정부의 평가를 받으면 한인 내일업계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쳐나가려고 하니 함께 협력을 합시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레이버 디파트먼트에서 리플라이가 왔습니다. 주 정부 및 노동부와의 활발한 소통을 거듭 강조한 김민선 회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 내일업계 사태가 한인 경제 전체의 타격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금강산 식당이 파산보 챕터 11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강산 식당이 갚아야 하는 채무액은 채권자 43개 업체에 최소 447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금강산 식당의 모 회사인 금강 INC사가 지난 1일 연방 파산법원 뉴욕 동부지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서에 따르면 금강 INC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최소 447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권자는 모두 43개 업체가 기재돼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 가운데는 금강산 식당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해 267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전직 종업원 11명과 대출을 해준 노아은행 93만 달러, 건물주인 KIT 리얼티 22만 3천 달러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강 INC사가 법원에 제출한 채무 이행 계획서를 채권단이 수용하면 구조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리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식당의 유지성 사장은 1심에서 패소했던 노동법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종업원 측 변호단이 계좌 동결 조치를 해 불가피하게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어떤 범죄보다 예방이 어렵다는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최소 3명의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해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30대 한인 여성을 포함 최소 3명의 행인에게 망치를 가격한 묻지마 폭행 용의자가 사건 다음 날인 어제 맨해튼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맨해튼 38가와 8번가 근처에서 망치 폭행 용의자를 발견하고 한 블럭 정도를 추격한 후 대치를 벌이다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빌 브랜튼 시경국장은 이날 사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인이 추격 과정에서 망치로 여성 경찰관을 폭행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경은 망치 공격을 가까스로 피했고 동료 경찰이 범인에게 2번의 총격을 가한 끝에 검거했습니다. 용의자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상습적 음주 운전자는 인명 피해가 없어도 징역형이 의무화됩니다. 뉴욕주 상원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안전운전 패키지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패키지 법안은 총 4개 법안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징역형을 의무화하고 속도 위반이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범을 적용하도록 하는 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존 플래너건 상원 의장이 상정한 법안은 10년간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최소 30일, 3번 이상 적발은 최소 90일 이상의 구류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 이상인 가중 음주운전의 경우는 10년간 2번 이상 적발되면 180일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원은 또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를 갖고 운전하다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와 12개월 이내 난폭운전을 하다 2번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도 2급 중범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법안은 하원의 승인과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이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 자유법안이 어제 하원을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국민들의 무차별 통화 기록을 수집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자유법안이 어제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1월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감청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고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특히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애국법 215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을 근거로 법원에 영장 없이도 통신회사나 은행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미국 자유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안보국은 더 이상 미국 국민의 통화 기록을 대량 수집할 수 없고 장기 보관하던 기존의 시스템 역시 중단해야 합니다. 짐 하임스 하원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인들의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이민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 이민의 대다수가 리저널 센터를 통한 50만 달러 투자 이민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익 악화로 인한 부실 우려를 낳았습니다. 보수 성향 이민단체 이민연구센터는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4일 기준 미 전국에 있는 리저널 센터가 65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투자 이민 열기에도 불구하고 쿼터 제한으로 인해 이들 리저널 센터의 향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규 투자 이민의 투자금은 하한선 100만 달러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투자 이민자의 99%는 리저널 센터를 통한 50만 달러 투자 이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연방의회가 투자이민의 연간 쿼터를 10,000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투자이민 사업가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포함된 것이라서 실제 투자이민 건수는 연간 쿼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 사업가 한 사람이 평균 1.5명의 가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의 투자이민 신청은 4,000건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내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크게 성장하면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는 내년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백인과 공화당의 아성이었던 네바다와 콜로라도, 버지니아와 플로리다 주에서는 최근 히스패닉 유권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네바다 코커스는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이어 세 번째로 공화 민주 양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승부처로 부상했습니다. 네바다 주에서는 1994년 전체 유권자의 90% 이상이 백인이었지만 2012년 67%로 떨어진 반면 히스패닉 유권자 수는 5%에서 15%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들 히스패닉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민개혁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 5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선거 유세를 위해 네바다주를 방문했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 방문에서 이민개혁을 발표하면서 히스패닉 유권자를 겨냥한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이 메리디안 헬스와의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로 부상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켄색 대학병원의 모 기업인 해켄색 대학 헬스 네트워크는 지난 12일 메리디안 헬스와의 합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켄색 대학 헬스 네트워크는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북부 뉴저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메리디안 헬스는 맘모스와 오션 카운티 등 중부 뉴저지의 6개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합병으로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라는 거대 의료기관이 탄생했습니다.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는 총 7개 카운티에 걸쳐 11개 종합병원과 2개 아동병원으로 이루어지고 직원 수는 2만 5천 명, 의료진은 약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게럿 해켄색 대학병원 최고 경영자는 이번 합병은 의료와 보건 분야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에 기반을 둔 해켄색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영향력을 주 전역에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병에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합병은 주 보건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승인을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미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헐리우드 주요 방송사들과 관계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A에서 열린 드라마 홍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MBC에서 방송된 앵그리맘과 전설의 마녀 등 한국 방송사들이 만든 드라마 14편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앵그리맘의 경우 학교 폭력 문제 등 부조리한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엄마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로 스토리 부분에서 ABC, MBC 등 주류 방송사 관계자들과 바이어들에게 공통 관심사로 다가갔습니다. It's only 2 days per week. And are short, only 21 or 35 episodes. So it's a great alternative for our clients to programming this kind of product.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K-드라마인 LA 스크리닝에서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 배급사인 소니 프로듀서들이 참석해 최신 드라마 14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동남아를 휩쓸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이제는 미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마케팅 전략도 변화가 불었습니다. Right now, Korean dramas are at a peak. Actually, they're continuing to grow in popularity here in America, South America, and all across the world. With dramas such as Angry Mom that we're presenting here today at LA Screening, we get to show the world what it's like to have problems that are similar in both cultures. 드라마 상영 이후에는 방송사별로 드라마 판매에 대한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는 한 달 평균 2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미주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컨텐츠 진흥원의 제작 협력 방안들도 모색되고 있어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한류의 선봉장에 서면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쉽게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도 있는데요. 김정균 기자가 중소기업 입주 지원센터 LA 지사를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부터 스포츠용품, 산업용 LED 조명까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LA 지사에서 입주 도움을 받고 있는 미국 진출 업체들의 제품입니다.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은 1998년부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많은 국가를 선별해 중소기업들의 현지 활동을 돕는 입주 지원 센터를 만들어 운영했는데 지난 2003년 설립된 LA 센터는
현재까지 101개 업체에 도움을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 이제 공공기관에서 도와드려야 될 부분은 제품을 가장 잘하는 분들이 다른 부담 없이 뭐 여기 와서 무슨 집을 넣고 자동차 면허를 따고 생활에 아무 부담이 없이 미국에만 4개 지사, 전 세계 12개국 2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 공간과 마케팅, 현지 법률과 시장 정보까지 제공해 해외 진출 초기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입주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42억 달러 이상의 수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LA 총영사관 측 역시 센터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들은 알아서 다 진출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을 이제 또 고용 창출에 중요한 게 중소기업인데 이렇게 현장에 와서 보니까 또 영사관에서도 도울 일도 있고. 설립된 지 12년 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LA 지사는 입주 기업들의 연간 수출액이 4억 달러에 달하며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정치인들에게도 외모가 중요할까요? 대권 도전을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의 얼굴이 화제입니다. 지난 2008년 첫 대권 도전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61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주름살이 적고 젊어 보입니다.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이 주름살을 펴는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내년 두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클린턴 전 장관의 얼굴입니다. 주름살이 가득하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한 68살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얼굴로 승부하겠다는 클린턴 전 장관의 선거 전략은 이른바 노우 보톡스 전략으로 불리며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linton is vying for the most powerful post in the free world with jowls, face creases, and a less than Pilates tone physique. 기존의 특권층 이미지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에게 오랜 경륜과 친근감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I want to stand up and fight for people so that they can not just get by, but they can get ahead and they can stay ahead. 자신의 약점을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 않는 클린턴 전 장관의 선거 전략은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르윈스키 사건에 대한 대응에서도 드러납니다. 르윈스키 사건 당시 백악관 클린턴 부부의 침실이 난투극으로 피투성이가 됐다는 책이 최근 출간됐고 르윈스키 본인도 인터뷰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In 1998, I lost my reputation and my dignity. I lost almost everything.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적극적인 반박 대신 르윈스키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채 조용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남성이 16개월 된 딸을 자동차에 방치해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컬럼비아 카운티 레이크시티에 거주하는 권 씨는 16개월 된 딸을 태운 후 아이를 데이케어에 맡기는 것을 잊은 채 차에 두고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오후 3시 14분쯤 아이가 차 안에서 숨을 못 쉬고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는 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포크 카운티가 오는 2016년부터 롱아일랜드 그레이스하우스만의 해안을 가로지르는 해저 하수관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서포크 카운티 의회는 이를 위한 2억 700만 달러의 건설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션파크웨이가 지나가는 세다비치 지역에서 하수처리 공장이 자리 잡고 있는 웨스트 바빌론까지 총 3.4마일에 걸쳐 해저 하수관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퀸즈 플로싱 관할인 백구경찰서 형사과에 1년 6개월 만에 한인이 배치됐습니다. 백구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한인 조셉 김 경관을 형사과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직위는 아직 경관이지만 1년 6개월가량 후에는 형사로 직위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1월 심재일 전 형사가 은퇴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한인 형사가 새로 배치됐습니다.
프랭크 하나 장학회가 제9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프랭크 하나 장학회는 뉴욕, 뉴저지 일원 메트로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입학 예정자 가운데 평점 3.5점 이상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12명으로 1인당 각각 $2,000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지원 접수는 오는 30일 마감되고 합격자는 6월 2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맑고 쾌청한 날씨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간간히 흐르면서 곳에 따라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이 끼는 후덥지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월요일도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늘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